시간이 더 필요하신 분? 시간이 더 필요하신 분 없죠? 자, 같이 봅시다. 미리 양해를 좀 구하자면, 내가 목 상태가 안 좋아요. 목 상태가 안 좋은 건 뭐 전적으로 내 책임이긴 한데, 그래서 듣기가 좀 거북할 수 있다는 거, 그것만 좀 이해해 주길 바라고. 기침이 꽤 나가지고 뭐 감기는 아니고 아예 목이 그냥 기관지가 가버린 건데, 너네 고등학교 올라가고 하면 보통 학년에 한 번은 꼭 발표를 하더라고. 발표를 앞에 나가서 하게 되는데, 그때 기침 나올 때 발표하다 계속 기침을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 찾아보니까 그런 팁이 있더라고. 아나운서들이 사탕을 녹여서 아니면 쪼개서 여기 입에 끝에 박아 놓으면 조금씩 녹아 들어가면서 기침이 안 난대. 그래서 나도 지금 여기 박아놨어. 기침 안 하려고. 자, 그래서 여기가 살쪄서 모르겠구나. 자, 가자. 인문 주제를 이번에 하나 갖고 왔습니다. 인문 주제. 다른 뭐 인문보다 역시나 여러분들의 가장 스트레스를 안겨줄 주제, 철학이죠. 철학 지문을 하나 가지고, 이렇게 노란색이 아닌 것 같네요. 자, 철학 지문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근데 철학을 풀 때는, 자, 우리 딱 까놓고 말합시다. 철학 이해 안 돼요. 이해 못 해요. 나도 대학 들어가서, 쌤은 국어 교육 전공인데 1학년 내내 전공 교수님이 철학 얘기만 했어. 모더니즘이 어쩌고 저쩌고, 포스트 모더니즘이 어쩌고 저쩌고 놨어요. 진지하게 군대 갈까 하다가, 군대도 가기 어렵더라고. 군대도 떨어지고 그러더라고 애들이. 그래서 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전공을 하는 데는 많이 필요하더라고. 자,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거 고1 거거든요. 이것도 고1이 철학을 이해해봤자 얼마나 이해하겠습니까? 그죠? 철학. 그래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 말 한 것만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든가. 철학은 말 한 것만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자. 철학을 이해를 하려고 하면, 그럼 여기서 이렇게 바뀌면 저렇게 바뀌면 어떻게 되지 하면서 그대로 시간이 날아가고 점수도 날아가 버린다고요. 그래서 말한 것만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을 생각하지도 말고 더 미만을 생각하지도 말자는 거예요. 자, 그 연습을 어떻게 할 거냐? 지문 보면서 할 거예요. 자, 봅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고전 논리학에서는, 자, 여러분 느끼게 되겠지만, 아리스토텔레스든 뭐 테스든 뭐 이런 레스든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 그냥 긴장하면 됩니다. 기본 명제를 네 가지로 분류하고 이를 각각 전체 긍정 명제, 전체 부정 명제, 부분 긍정 명제, 부분 부정 명제라고 이름을 붙였다. 자, 전체에서 긍정, 부정, 또 부분에서 긍정, 부정, 이렇게 이름을 붙였대요. 3단 논법이 이용되는 명제는, 그러면 우리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다 뭘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지문을 낸 거예요. 3단 논법이 뭔지는 다 안다는 가정하에 낸 거예요. 왜? 3단 논법에 대한 설명 자체가 없거든. 그래서 사실상 예전에 한 지문 있었던 것 같은데, 말고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3단 논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풀이를 해주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뭔지 알아야겠죠. 되게 유명한 지문이 있지 않나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테스형은 사람이다. 여기서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이 뭐였죠? 소크라테스는 죽는다가 되죠. 그죠? 이게 3단 논법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예요. 도식화해 보면 사람
모든 사람이니까 당연히 들어가고 죽는다 죽는다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내려온다. 자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자, 두 번째 명제 거짓이라고 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 되면 결론은 이 양소는 호흡을 한다가 되겠죠. 그지? 이런 건 다 말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게 가장 논리학의 기본 3단 논법입니다. 근데 모든 명제가 모든 명제가 3단 논법으로 다 설명이 될 것 같으면 이 지문이 안 나왔겠죠. 그래서 봅시다. 어떤 것이든 이 네 가지 기본 명제 중 어느 하나의 형식을 가져야 하며 이 명제들은 그 뜻이 밑줄 애매하다거나 모호하지 않아야 자 그럼 이거를 볼게요. 모든 영국인은 영어를 잘할 수도 있다. 그리고 A는 영국인이다 해서 좋다. A가 영국인이니까 그러면 A는 영어를 잘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맞는 논법인가요? 틀린다고요? 왜? 애매하잖아요. 수도 있다. 애매하잖아요. 자, 이만큼의 영국인이 있다 치면 요만큼만 잘할 수도 있는 거고 이만큼만 잘할 수도 있는 거고 전체 다 잘할 수도 있는 건데 이게 다 잘할 수도 있다의 범위 안에 들어가죠. 그지? 잘할 수도 있는 건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애매하거나 모호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표준 형식의 동그라미 표준 형식으로 고쳐줘야 한대요. 그러면 우리는 표준 형식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겠네요. 일문단 끝이 이렇게 났으니까. 먼저 전체 긍정을 뜻하는 명제의 표준 형식은 전체 긍정의 네모 모든 철학자는 이상주의자이다와 같이 모든 뭐뭐는 뭐뭐이다로 하면 된다. 모든 뭐뭐는 뭐뭐이다. 전체 부정을 뜻하는 전체 부정의 네모 명제 표준 형식의 경우 이걸 하고 싶겠죠. 모든 철학자는 깨지는 거 원장님 죄송합니다. 자 깨진 거 너무 쓰겠어요. 이상주의자가 아니다. 라는 말은 애매하대요. 왜? 모든 철학자라는 집단이 이렇게 있다 칩시다. 이렇게 있다 칩시다. 여기에 모든 철학자를 다 집어넣었다고 칩시다. 자 그럼 모든 철학자는 이상주의자가 아니다라는 말은 이상주의자가 아닌 걸 빗금으로 쳤을 때 이렇게 전체 다일 수도 있어요. 모두가 이상주의자가 아닐 수 있죠. 그지? 그런데 요 중에 한 명이 얘가 나 이상주의자야. 얘가 이상주의자야. 그런데도 이 명제는 어떻다고요? 틀리지 않는다고요. 모든 철학자는 이상주의자가 아니야. 근데 한 명 빼고는 그렇긴 해. 뭐 이렇게 한 명 빼고는 다르기도 해. 이렇게. 그러면 이 명제는 전체 부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봅시다. 철학자는 한 사람도 이상주의자가 아니다를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철학자 중에는 이상주의자가 아닌 사람도 있다를 뜻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뭐뭐는 뭐뭐가 아니다 라는 형식은 전체 부정 명제의 표준 형식이 될 수 없다. 전체 부정의 뜻을 분명하게 나타내어줄 수 있는 표준 형식은 어느 철학자도 이상주의자가 아니다와 같이 어느 뭐뭐도 뭐뭐가 아니다로 하면 된다. 이 글의 형식을 봤을 때, 이 글의 지금까지의 논지를 봤을 때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앞에 전체 긍정은 하면 된다 하고 한 줄로 끝났어요. 그죠? 하면 된다 하고 한 줄로 끝났는데 전체 부정의 표준 형식에 대해서는 주절 뭐가 말이 길죠? 그지? 여러분 중에 그럴 나이는 없겠지만 타짜 하는 영화는 다 알지? 거의 다 알 텐데 거기 보면 여기 어디까지 알지 모르겠지만 여기 마지막에 그 폐합이라는 그 거기서 도승우가 뭐라 그러냐면 천하의 아기가 혓바닥이 왜 이렇게 기냐 그러거든. 혓바닥이 길다는 거 말이 길다는 거죠. 말이 길다는 거 뭐 캥기는 게 있는 거야. 뭔가 의심 가는 게 있고 뭔가 잡아채고 싶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철학도 마찬가지. 철학 지문은 혓바닥이 길면 그게 문제로 바로 나옵니다. 왜? 설명을 다른 거는 어차피 이 사람들도 알아. 고등학생한테 아무리 떠들어봤자 대학생도 모른다는 걸 알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내려면 설명을 더 해줘야 되거든요. 예시를 더 들어주던가 뭔가 더 던져줘야 된단 말이야, 떡밥을. 그래서 유독 전체 부정에 대한 얘기만 길어요. 그러면 전체 부정에 대한 문제가 적어도 한 문제는 나온다. 이게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요거는 철학 지문에선 거의 싹 다 통할 겁니다. 자, 전체 부정의 아니다. 부분 긍정 네모. 침착해야지. 부분 긍정을 뜻하는 명제의 표준 형식은 어떤 철학자는 염세주의자이다와 같이 어떤 뭐뭐는 뭐뭐이다 라는 형식이면 된다 하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끝났어요. 뒤에 뭐 어떤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만 그거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주저리 설명한 게 아니죠. 어떤이란 말이 어떤 낯선 사람이라고 할 때처럼 불확정인 대상이라는 뜻을 가질 수도 있으나 그것은 부분 긍정을 뜻하는 데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별 문제가 되지 않으면 당연히 시험 문제도 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왜냐? 그러면 재진수밖에 못하거든요. 시험 문제 내면 별 문제가 된다라는 보기밖에 못 내요. 그 문제는 다 잡수는 거니까 그렇게는 문제가 나올 리 없다 이렇게 생각해도 문제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분 부정 네모. 부분 부정을 뜻하는 명제의 표준 형식은 어떤 철학자는 도덕주의자가 아니다와 같이 어떤 뭐뭐는 뭐뭐가 아니다. 자, 그럼 우리 전체적으로 왔을 때 혓바닥이 어디만 길다? 전체 부정만 길다, 그지? 이거에서 분명히 얘 같은 얘기랑 섞겠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고래는 포유동물이다 라는 135의 문장은 모든 고래에 대한 긍정을 뜻하는 것이므로 이것을 표준 형식의 명제로 고치면 표준 형식의 명제로 고치면의 밑줄 별표 하나 박아주세요. 아까 철학에서 뭐라 그랬죠? 말하는 대로 그냥 고지못대로 받아들이자 그랬어요. 자, 그럼 고래는 포유동물이다. 자, 고래는 포유동물이다. 이게 모든 고래에 대한 긍정을 뜻하는 거래요. 그러면 모든 고래는 포유동물이다. 이렇게 써서 같은 뜻이네요. 그죠? 같은 뜻인데 아까 밑줄 뭐라고 쳤죠? 표준 형식으로 고치면이라고 돼 있어요. 표준 형식으로 고치면이라고 돼 있다는 말은 이전에 위에 거는 표준 형식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거야, 안 받아들여진다는 거야? 안 받아들여진다는 거야, 그지? 표준 형식으로 고쳤다는 건 이거는 뭐가 아니라는 거야? 이건 표준 형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얘가 표준 형식이라는 거죠. 뜻은 같아도 표준 형식으로 고쳤다는 거는 이전의 건 아니라는 거. 자, 봅시다. 그러나 표준 형식의 명제로 고치면 모든 고래는 포유동물이다. 이게 표준 형식이라는 거죠. 그러나 세모 칼을 쓰는 아니지.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이거 볼게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뭐지?
라는 말은 전체 긍정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부분 긍정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대요. 전체 긍정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부분 긍정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대요. 자, 근데 읽다 보면 사람이 긴 글을 읽다 보면 어떤 생각이 빠지냐면 아니 망한다는 부정적인 건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진짜 망한다는 부정적인 어휘인데요. 그러면 왜 전체 긍정이랑 전체 부분 긍정인가요? 여기 이다가 긍정이고 이다가 부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다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체 긍정 또는 부분 긍정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해도 갑자기 헷갈려 버릴 수 있다. 자, 그럼 이거의 뜻을 한번 봅시다. 자,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보통 우리는 근데 뭘로 더 많이 들었냐면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 이렇게 더 많이 들어왔어요.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 이러면서 무슨 뜻으로 쓰입니까 보통은? 이걸 할 때 무력 쓰지 말라는 거죠. 힘으로, 무력으로 누굴 해쳐서 자리나 권력이나 뭐 이런 거 오르면 그도 똑같이 누군가에게 해침을 당할 거니까 무력이나 힘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전체를 의미해야 될까요? 부분을 의미해야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으면 무력을 쓰면 무력으로 다시 뺏기게 될 거니까 무력을 쓰지 말라라고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는 봐봐. 그러면 만약에 부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부분이라고. 야, 어떠한 칼 쓰는 애는 칼로 망했대. 그러면 교훈을 주고 싶어. 누가 그래 내가 안 되겠어. 한번 엎어야겠어 하면서 저기 그러면 안 되지만 저기 지척으로 뭐 하나 들고 갔어. 뭐 하나 들고 가려고 그래. 근데 저기 재민이가 나한테 말리는 거야. 쌤, 저번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무력으로 하려다가 그 사람 잡혀간 거 모르세요? 왜 나는 뭐라고 하겠어? 그건 부분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잡혔다는 건. 그럼 난 뭐라고 하겠어? 나는 잘할 거야. 나는 준비가 돼 있어. 나는 탄창도 지금 많이 구비해놨어. 이렇게 되면서 말을 안 듣겠죠. 근데 만약에 지금까지 모든 사람은 칼 쓰는 사람은 칼로 망했어요 라고 하면 무력으로는 안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하고 접을 수도 있겠죠. 일단 그 순간에 이미 나는 미쳐버린 거겠지만 근데 그래서 교훈을 주려고 한다면 전체를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체를 얘기해야 된다. 근데 만약에 칼을 쓰는 사람이 50명이 있었는데 그중 한 47명 정도가 칼로 다시 권력을 뺏겨서 망했더라. 이런 건 그냥 교훈인가요? 사실이죠. 사실 같은 경우에는 부분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밑에 봅시다. 칼을 쓰는 모든 사람은 칼로 망하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전체 긍정이 되지만 모든 칼을 사용하는 피플은 망한다 이러면 전체 긍정이 되지만 칼을 쓰는 어떤 사람은 칼로 망하는 사람이다. 자, 그죠? 분명히 다르죠? 아주 짧은 영어로 일부러 쓴 이유가 있어요. 자, 그러면 둘 다 말은 되죠. 근데 뒤에 말이 중요하죠. 어느 쪽 해석이 옳은가라는 문제는 논리학의 관심이다 아니다. 관심이 아니래요. 그것을 사실의 서술 아까 뭐라 그랬죠? 한 50명 중에 한 48명 정도, 47명 정도 잡혀갔더라. 아니 망했더라 하는 그 서술은 사실이죠. 그러면 부분 긍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의 교훈적인 말로 받아들이는 사람, 야 무력을 쓰면 무력으로 망해 라고 하려면은 모두가 그렇다고 얘기를 해줘야 말을 듣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보편적인 법칙 같은 것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전체 긍정으로 읽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리고 밑에 봅니다.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현실 부정적이다 해서 대부분은 전체가 아니라는 뜻이므로 이런 경우는
어떤으로, 즉 부분 긍정이나 부분 부정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동그라미 부분 긍정이나 부분 부정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의 밑줄.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현실 부정적이다. 자, 봅시다. 이런 예시가 있다 칩시다. 거기 우리 학원 선생님들이 다 젊으시죠? 그런 걸로 해요. 그런 걸로 하고, 자, 거기 이제 교무실에 너네가 올라갔어. 근데 학원 선생님들이 기분이 이상해 보여. 현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계셔. 아, 정말 힘들다. 이렇게 다들 얘기하고 계셔. 그래서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현실 부정적이구만 하고 있었어. 근데 내가 들어오는 거야. 내가 어디 나사 하나 풀린 표정으로 헤헤헤 세상 너무 좋아 살만하다 이러면서 들어와. 미친놈이라고 빼버릴 건가요? 그거 말고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나는 지금 현실 긍정적인 사람으로 들어간 거지? 그렇다고 해서 이게 바뀌나요? 이건 안 바뀔 수 있어요. 그죠? 대부분이 현실 부정적이네. 아직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젊은이들은 현실 부정적이다라는 말은 내가 해실실되면서 들어온 그 사실로 인해서 절대로 성립할 수 없는 명제가 돼버리는 거죠. 그죠? 자, 계속 봅니다. 전체 중에서 단 한 사람에 대한 긍정을 한 것도 부분 긍정으로 일반화시킬 수밖에 없으며, 이게 뭔 말이냐면, 자, 우리 한국인, 한국 국적자라고 합시다. 한국인 5천만 명 중에 알고 보니까 한 명이 외계인이에요. 한 명이 외계인인 거야. 자, 그러면 요 명제가 성립이 되나요? 어떤 한국인은 외계인이다. 성립되죠? 그지? 어떤 한국인은 외계인이다. 5천만 명 중에 한 명이라도 어떤 한국인이잖아요. 5천만 명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어떤 한국인이니까 외계인이라면 외계인이다가 성립이 되죠. 자, 근데 반대로 한 사람만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긍정 볼게요. 그러면 나머지 4,999만 9,999명 맞나요? 지구인이죠. 그지? 근데도 어떻게 바꿔 쓸 수 없나요? 어떤 한국인은 지구인이다. 표준 명제에 따르다. 왜? 아니 그냥 한 명 소리 소문 없이 저기 삼성 갤럭시 만드는데 넣어놓고 외계인 공을 시켜놓고 아무도 모르는 척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하자. 모든 한국인은 지구인이다. 이렇게 하자. 한 명뿐인데 됩니까?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왜? 단 한 명의 존재 때문에 안 된다고요. 한 명이 외계인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요. 뒤에 봅니다. 긍정도 부분 긍정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볼게요. 여기에 어떤 한국인의 어떤은 몇 명을 가리키나요? 한 명을 가리키죠. 그지? 여기서 한 명이에요. 그지? 여기에서는 4,999만 9,999명이죠. 그지? 자, 어떤이라는 같은 말로 양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 거예요? 진짜 많이 나죠. 더 날 수도 있겠죠. 뭐 세계 인구 이런 거 다 숫자 셀 수 있는 거 다 박아 놓으면 하나만 달라도 어떤이 되잖아요. 모든이 성립이 되나요? 어느가 성립이 되나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볼게요. 명제의 양을 전체와 부분으로만 나누어 두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밑줄 전체에 관한 것이 아닌 것은 모두 부분에 관한 것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이게 그 말이에요. 하나라도 빠지면 전체가 아니고 다 부분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부분에서의 양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죠? 부분에서의 양 차이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자, 볼게요. 부분에 관한 명제들 중에서 그 양의 정도가 다른 것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것은 곧
모든 명제를 네 가지 기본 형식으로만 나누어야 고전 논리의 한계점, 고전 논리 한계점 네모. 한계점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서술 방식을 사용하고 있죠. 그죠? 그러므로 위의 명제도 어떤 젊은이들은 현실 부정적인 사람이다 라고 고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해실해실 웃으면서 들어가면 모든 젊은이가 망하기 때문에요. 그죠? 대부분은 어떤으로밖에 못 바꾼다 이 얘기도 되고. 자, 또 예시가 나오네요. 미국 흑인들 외에는 아무도 흑인 영가의 참뜻을 느낄 수 없다. 그러면 미국 흑인들의 여집합은 흑인 영가 알못이라는 거예요. 그런가요? 미국 흑인들의 여집합은 흑인 영가 알못들이란 거랑 똑같은 서식이죠. 똑같은 수식이죠. 그지? 이 문장에는 흑인 영가의 참뜻을 느낄 수 있는 미국 흑인에 대한 것과 그것을 느낄 수 없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요. 이게 밑에 흑인들이 부르는 일종의 종교적인 노래라 돼 있는데 이게 옛날에 노예 해방도 전에 뭐 이리저리 팔려다니면서 신앙심으로 이겨내고자 찬송가처럼 불렀던 거래요. 당연히 아닌 사람들은 느낄 수 없겠죠. 그지? 그래서 계속 봅니다. 따라서 모든 미국 흑인들은 흑인 영가의 참뜻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명제와 미국 흑인이 아닌 모든 사람은 흑인 영가의 참뜻을 느낄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명제로 고쳐야 한다. 그치? 두 가지 다 들어있죠. 미국 흑인들의 여집합은 모르고 미국 흑인들은 알고, 그치? 이 둘 다 모든으로 빼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둘째 명제는 다음과 같이 전체 부정 명제로 고쳐 쓸 수 있다. 미국 흑인이 아닌 어느 사람도 흑인 영가의 참뜻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표준 명제 두 개가 사실로부터 뚝딱 나온 거죠. 그지? 표준 형식 두 개가 뚝딱 나온 거예요. 그냥 이건 한 번 더 설명하는 거예요. 새로운 사실이다 아니다. 아니다. 일상 언어의 문장은 그것이 어떤 사실을 긍정하는 것일지라도 위에서 검토해본 예문들처럼 그것의 논리적 의미가 분명치 못한 것이 많다. 뭐 이용되는 경우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다르게 이해될 때가 많대요. 이러한 문제는 논리학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이므로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자기대로 타당한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뒤에 어떻게 표준 형식으로 바꾸는 팁도 제시하면서 글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거를 나중에든 우리가 미리 해봤든 언제에서 알게 되냐면 그 국어에서 중의적 문장 고치기 이런 걸 해요. 뭐 반의 아이들이 다 오지는 않았다. 모든 반의 아이들이 오지는 않았다. 뭐 이런 걸 해요. 그런 것도 비슷하죠. 어디 범위까지 내가 잡아줘야 될 건지, 진짜 모두가 빠진 건지, 아니면 한 명 정도 안 온 건지, 이런 것들이 다 잡아야 되는 게 이 논리학에서 출발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1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4번이죠. 그대로 위에 나와 있죠. 그대로 위에 나와 있어요. 한계점이. 자, 4번. 2번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이 뭡니까? 앞에 어느 쪽 해석이 옳은가라는 문제는 논리학의 관심 문제가 아니다. 논리학은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냥 어떤 상황이 들이대든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상황이 들이대면 변함이 있잖아요. 그치? 그러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5번. 자, 3번 볼게요.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에 대해 판단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는데 아까 뭐라 그랬죠? 고래는 포유동물이라는, 모든 고래는 포유동물이라는 표준 형식으로 고쳐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모든이나 어떤 어느가 안 들어간 거는 뭐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나요? 표준 형식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어요. 비록 뜻이 통한다 할지라도. 그지? 그래서 5번에 바로 찍고 넘어가면 됩니다. 표준 형식이 될 수가 없다고요. 알겠죠? 이런 거는 이렇게 풀면 훨씬 빨리 푸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의미 생각해서 풀 수도 있거든요. 다른 거 다 의미 생각해서 풀 수도 있는데 이렇게 푸는 게 훨씬 빨라요. 어차피 앞에 찾아서 하는 거라면. 자, 뒤에 봅니다. 4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문장들을 표준 형식의 명제로 고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가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1번 어떤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지는 원숭이다. 그지? 다 떨어져도 맞는 말이고 어차피 어떤 원숭이만 떨어져도 맞는 말이죠. 자, 나와볼게요. 소수의 사람들만이 특혜를 받았다. 그래서 2번 어떤 사람은 특혜를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만이 특혜를 받았다면 어떤 사람은 특혜를 받은 놈이 있겠지. 너무 당연한 말이죠. 그지? 자, 3번 볼게요. 경마에 미친 사람은 경마만 좋아한다. 게임 좋아하면 되나요?
안 돼요. 야구, 축구, 농구 이런 거 다 좋아하면 안 돼요. 왜? 경마만이라고 했으니까. 만의 동그라미. 경마만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3번 볼게요. 경마에 미친 모든 사람은 경마를 좋아한다. 아, 그치. 미쳤으니까. 미쳤으니까 좋아하겠지. 근데 이거는 이 문장에서 게임 좋아해도 되나요? 돼요. 야구, 축구, 농구 좋아해도 돼요. 그래서 답은 3번. 자, 4번이나 5번은 똑같은 얘기고요. 자, 5번에 A에서 E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해야 하는 건 2번이고요. 자, 드림반도 똑같이 했는데 되더라고요. 뒤에 문제 풀고 답만 불러주고 해설만 빨리 1분에 끝내줄 테니까 남은 시간에 풀어보세요. 그래서 소설을 가져왔지. 탑반에 결석생이 있으니까 문제지와 답지를 같이 올려줄게요. 단톡방 보고 그리지. 내가 49분에 답풀이를 해줄게. 자, 1, 2분 안에 해줄게요. 점심시간 뺏을 수는 없으니까.
자, 내가 아직 손도 못 댔다라는 사람은 뒤에 답지를 첨부해 줄 거니까 그걸 보시고 따로 풀어보시고 자 같이 보도록 합시다. 이 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걸 물었는데요. 자 여러분이 오해할 만한 게 있어요. 모든 게 인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주인공만이 뜻하는 건 아니에요. 답은 2번이고요. 인물의 회상을 통해라고 했는데 여기서 주인공이 회상을 안 하네 이렇게 해서 아니라고 하면 안 된다고요. 도라프 아저씨가 회상을 하죠. 그지? 그것도 당연히 인물의 회상이고요. 그래서 2번 7번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물었습니다. 답은 2번이죠. 왜? 자신을 닮았다는 점에서 영물이 아니고요. 어미가 새끼 물면 못 도망간다는 걸 알고 새끼를 물고 늘어지니까 그런 거죠. 그지? 넘어갑니다. 자 8번 나와 도라프 아저씨의 대화 양상을 고려하여 기억이랑 니은을 이해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걸 물었는데요. 둘 다 도대체 뭔 말하는지 모르겠다 이 느낌이죠. 답은 3번. 자 뭐 다른 건 볼 건 없고. 자 9번 보기를 참고하여 이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는데 5번이죠. 그지? 멧돼지를 잡는 사냥법을 암수라고 하는 삼촌의 말에 동의한 것은 그렇게 잡는 게 닥터 생명체이기 때문에 논리가 말이 안 됩니다. 그죠? 네, 이렇게 해주시고 자 오늘 철학 부분 푸는 팁들 좀 알려드렸고 나중에 다시 트레이닝 하면서 뭐 정규반 들어와서는 당연히 이끌어주게 될 것이고 그렇게 같이 보도록 합시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고생했습니다.